이한규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가요? 제가 오늘 증언하시는 거 보니까 국힘당 의원님들 전화 질문하실 때 그 핵심 논리들을 제공하시는 정말 헤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논리들을 제공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계엄 내용적으로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계엄의 요건을 갖췄습니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용적으로 물었잖아요. 절차적으로는 하자 있고. 그거는 그러면은 내용적으로는 하자 없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아마 이제 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절차적으로는 하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내용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잘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저도 법률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 수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대체로 구속 수사를 하잖아요. 구속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러면 우리 형법 중에서 가장 큰 죄로 기소된 윤석열,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죠. 그렇습니다. 판사가 판단한 것을 법제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속할지 그렇죠. 여부는 여러 서부지법에서도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판사가 이러저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재 재판관이 지금 심사 대상인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이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얘기 말씀드리고요.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이 위헌일지 모른다 하고 재판부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권리입니다. 권리 맞죠? 맞습니다. 그것이 재판이 연기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2월 4일 그 안가는 대통령의 집인데 그 대통령의 집을 갈 때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박성재 장관하고 김준석 이렇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네, 마무리하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이나 박성재 장관은 안가를 대통령 없이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안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몰랐고요. 제가 그날 갔던 것은 이상민 장관 전화를 받고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해서. 2월 4일 계엄이 끝난 아니고 또 다른 계엄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 딱 그 시점에 핵심들인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민정실장, 그다음에 헤드라고 불릴 수 있는 이한규 법제처장, 이분들이 안가에서 모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답니다. 대통령 어리라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삼척 동자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한 논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계엄에 그건 의원님 생각이시고요. 예. 제가 뭘 알아야 뭘 의논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갔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답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저도 우리 이한규 법제처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란죄 여부는 어차피 이제 아마 우리 처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고요. 검찰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이유,
8가지를 들었습니다. 8가지 사유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 이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이걸 지금 검찰이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야한 독처리를 강행했다. 두 번째, 형법상 갈 지속했다. 네 번째,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했다. 다섯 번째, 당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했다. 여섯 번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 일곱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여덟 번째,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 자, 우리 법제처장께서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법률가로서 이 8가지 사유가 우리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법제처장 입장에서는 법 해석을 못 하시는 겁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제 의견, 개인적인 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건 그러면 그러면 헌법상의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시 이번에 12월 3일 대한민국의 1년 동안이 전시였습니까? 전시 및 그에 준하는 사태라는 그 아니, 요건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쭙잖아요. 전시였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니죠. 사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아니,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고 개인 이완규 법조인으로서 말씀 좀 해주시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 의견 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지금 그러면 우리 이완규 증인께서도 기소되셨나요? 기소된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헌법상의 해석을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판단은 글쎄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판단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법적 양심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들이 다 이렇습니까? 국민들께 부끄러운 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